연예인의 이름을 앞세워 수백 원대 계약을 맺고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기죄가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될까요? 2026년 6월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차가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이른바 특경법 사기라고 하죠.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 그리고 단순 민사 분쟁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대표는 피아크그룹 회장 겸 100 레이블 대표로 가수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운영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IP 사업 선급금 편취.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의 제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동산 전세 사기.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 두 혐의를 합치니까 피해 규모만 무려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관련 고소장 3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고 자회사인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일반 형법 사기죄와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반면 특경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입니다. 형량 기준으로 보면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하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입니다. 집행유예 없습니다. 기만과 고의. 그렇다면 이 사건이 사기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받고 약속을 못 지킨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 즉 기망 행위와 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중계약 문제입니다. 차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IP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머스와의 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노머스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았다면 이게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겠죠? 또한 사업 이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도 경찰이 고의성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차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노머스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선급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노머스 측이 거절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번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로도 제기됐다고 주장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는가, 아니면 이행하려다가 사정이 생긴 건가? 이 차이가 바로 형사처벌과 민사 분쟁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번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표현, 정확히 어떤 절차일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요.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단계이며 검찰이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구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구속 요건은 3가지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300억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당연히 자금 이동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이것입니다. 사기냐? 단순계약 불이행이냐? 단순계약 불이행은 당연히 민사 문제죠.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면 그만일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 사기죄가 성립되면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고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봅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재정 상태, 이행을 위한 준비, 유사한 사기 전력, 선급금을 받은 후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입니다. 이중 계약의 경우 이전 계약을 숨기고 체결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 기망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차가운 대표 사건에서 경찰이 이중 계약 여부와 사업 이행 능력에 집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수사와 별개로 소속 아티스트의 피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는 정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더보이즈 멤버들은 차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쟁들은 이번 특경법 사기 사건과는 별도 사안이지만 회사 전반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 연결됩니다. 법적으로 각각의 혐의는 독립적으로 다뤄지지만 사실상 이러한 여러 피해 고소가 쌓이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는 피해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고의성입니다. 이중계약을 숨긴 채 선급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단계이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할 겁니다. 계약 불이행이 민사인지 형사 사기인지는 처음부터 의사와 능력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한서윤 변호사였습니다.